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될 CBS의 60미니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개된 한 영상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해도 여전히 핵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남아있으며 반드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묻자 이스라엘 지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제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이슬람 공화국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시니어 특파원 오웬 알터먼, 보안 분석가 야코브 라핀이 함께하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웬 씨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타냐후가 CBS 인터뷰에서 했던 그 발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실제로 이 우라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인터뷰는 위험한 인터뷰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미국 내에서 비인기 전쟁 이후 공격을 받고 있고 네타냐후는 개인적으로 나타샤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 일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미국의 전국 방송에 출연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암시하는 것은 과연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잠재적인 이득이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저는 전쟁을 옹호하고 왜 그 전쟁이 벌어졌는지 변호하는 것이 그가 하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긴 인터뷰에서 다뤄진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미국 배중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서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더 큰 확전을 암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목표를 공유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동기와 전략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맞아요. 이 인터뷰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야코브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맞죠?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는 이란의 핵 활동을 실제로 와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들어가서 그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모두 군사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합의가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라늄을 무력으로 추출하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매우 복잡한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여러 번 이 우라늄이 제기한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복잡한 작전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보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고농축 우라늄, 즉 HEU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지하에 묻혀있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폭격을 당할 겁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란 영토에 있지만 이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 3곳이 있습니다. 이스파한, 포르도, 고미죠. 이곳들은 그리고 나탄주도 물론 포함해서 우라늄이 농축되던 장소들입니다. 그 시설들은 지난 6월에 파괴되었습니다.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란을 감시하는 이들 중 이란이 의미 있게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농축 인프라는 파괴되었고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존적 위협은 크게 후퇴했고 이제는 남은 우라늄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그 우라늄을 농축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능력을 다시 구축하려고 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 말은 그들이 다시 구축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이미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추측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구축하도록 내버려두고 지난번처럼 마지막 순간에야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농축 상황이나 시설, 인프라를 볼 때 핵 위협은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있더라도 이란인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ONC, CBS와의 이 독점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로부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정치적, 어느 정도 지정학적, 경제적인 자신의 계산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해도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네타냐후가 미국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의 발언은 예전보다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나 최근에도 네타냐후가 미국에 와서 미국 내 공론장에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 아이디어가 행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사실일지 궁금합니다. 이미 인기가 없는 전쟁이 있고 최소한 에스컬레이션을 서두르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에 공개적이고 널리 알려진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제갑반에 있거나 트럼프에게 조언한다 해도 이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것은 포괄적 이란 합의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워싱턴과 이스라엘 간 분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코브 씨, 그 분열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우리는 분열에 관한 많은 보도를 봤지만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런 보도들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둘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비비와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해 말하자면 이 전략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전략입니다. 그는 이란인들에게 내 방식대로 협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대이란 억지 태세에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의도적으로 계산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알고 있었으며 이란에 대한 그의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미국 대중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야콥, 말씀하신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중에게 바람 목록을 들고 가는 것은 그가 잘못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는 미국을 처음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사항 목록을 가져오는 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타냐후가 그 인터뷰에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전체 인터뷰를 보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의 전략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옹호하고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네타냐후가 내놓기에 좋은 메시지들이고 그는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행동이나 추가적인 행동에 대한 희망 목록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